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최근 일본에서 한국이 결국 만들어버려 크게 놀란 것들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한국은 일본에 의지하던 산업 주요 부품과 소재, 장비 등에서 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부 업체들은 탈일본화를 서두르며 재빠르게 국산화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절대 아니며 그 가운데 규모가 작아 연구개발이 힘든 한국 업체들은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고 추가 보복을 강행한다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등 어려운 상황도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설마 이건 한국에서 못하겠지 했던 분야들에서 한국이 단기간에 국산화 혹은 해당 업계에서 상황을 역전시킨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주목받은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코팅 소재. 국가핵융합연구소는 미세분말 상태에서도 뭉치지 않는 용사 코팅 소재 이트리움 옥사이드를 국내 기업과 함께 최초로 제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공정 장비에 필요한 소재인데 국내 반도체 제조사가 100% 일본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 재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트리움 옥사이드는 핵융합연구소의 플라스마 기술을 적용했는데 제품 수준이 일본 것보다 우수합니다. 입자 크기나 유동도 측면에서 일본산을 뛰어넘는다고 핵융합연은 강조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주도한 홍영철 박사는 반도체 말고도 다양한 소재 산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산 100% 수입제, 대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LG화학 테슬라의 배터리 공급. 외신 등에서 LG화학은 테슬라 모델 3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가 전기자동차 회사이니 그 분야 최고 회사인 LG화학이 공급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만 테슬라는 파나소닉과 독점 계약을 하는 등 난공불락의 업체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번에 테슬라가 중국 공장에 올인하면서 출하량이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업체는 일본의 파나소닉 때문에 그림의 떡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의 테슬라 공장과 가까운 LG에서 배터리 조달을 시작할 것입니다. 파나소닉은 그간 테슬라의 독점을 위해 조인트 벤처 사업을 하며 기술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만 테슬라는 파나소닉으로부터 탈피하려고 시도 중이며 LG화학 제품을 낙점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가 중국 공장을 세우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되었으나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와 파나소닉이 네바다주의 최대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며 협력을 과시했지만 독점 공급 체계는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이 지속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파나소닉은 중국 시장 성장 속도에 따라 LG의 점유율을 빠르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세 번째, 리튬 개발. 앞 뉴스에 이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의 리튬은 남미와 중국, 호주에 전 세계 90% 이상 매장되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포항공대 기계공학과 이상준 교수와 박사과정 박성호 씨는 바닷물에서 리튬을 추출해버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산업용으로 쓸 수도 없었는데 이들은 간단한 설비와 함께 산업용으로 활용할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자원 없는 한국인데 이제 망망대해 바다에 2,300억 톤 정도가 녹아있는 리튬을 뽑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리튬을 확보하려고 경쟁이 치열한데 이것이 적용되면 한국 업체들은 날개를 달게 됩니다. 또한 배터리 관련한 다른 신기술로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국내 연구팀은 기존 전기자동차 용량을 무려 5배 늘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술적 한계가 있었으나 실리콘 기반 자이로 구조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이 역시 제2의 반도체라고 여겨지는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가운데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일본과 충돌 중인 산업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내며 탈일본화 및 세계적 기술로 그들을 맞서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유가 하락 여파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던 대규모 LNG 운반선 입찰이 예정대로 시작됐다. 올해 첫 수주는 그간 LNG 운반선 건조 계약을 싹쓸이해왔던 대형 조선 3사를 빗겨가 중국에게 돌아갔다. 해운 전문 외신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최대 조선 기업인 차이나 스테이트 시빌딩 코퍼레이션 회장 레이 펜테와 카타르 가스 생산 기업인 카타 페트롤렘의 사드 셰리더 아이케비 회장이 17만 5,012인 규모의 LNG 운반선 16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사드 셰리더 아이케비 회장은 규동정휘원은 LNG 운반선 건조를 잘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 펜피 회장은 이번 계약이 전세계 에너지 산업 체계를 안정화시키고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어 세계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척당 1억 8천만 달러, 총 28억 8천만 달러 규모로 CSUSC의 LNG 관련 선박 건조 계약 중 역대급이다. 이 선박들은 CSUSC의 휴동정휴에서 건조될 예정이다.
CSSC는 1분기 유조선, LNG 운반선 등 총 13억 달러 규모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수주된 선박 중에는 지익민 조선소 및 휴동종휴어 조선소의 98,012m, 8만 cbm 규모의 LNG 운반선이 포함됐다. 그간 우리 대형 조선 3사가 LNG 운반선 수주를 독식해왔다. 지난 2017년 휴동종휴어 조선소가 건조한 LNG 운반선이 호주 인근 해역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고, 지난해 CSSC가 프랑스 선사로부터 수주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9척도 기술력 부족 탓에 인도가 진연되면서 중국의 LNG선 관련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이었다. 중국은 고가의 LNG 운반선 건조 기회를 되찾기 위해 생산국들과 선박금융 조건을 필두로 업무 협약 등을 진행해온 가운데 이번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잡게 됐다. 이번 운반선 수주 건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요국인 중국이 카타르 가스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주 전에 국내 대형 3사도 뛰어들었던 만큼 카타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LNG 생산국으로 더욱이 현재 연간 7,700만 톤의 생산량을 2027년까지 1억 2,600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도 운반선 발주가 나올 전망이다. 최소 60에서 80여 척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16척 선박 건조가 중국 조선소에서 진행되면 중국의 연간 LNG 운반선 생산 수준을 훌쩍 넘기게 돼 추후 수주권은 자연스럽게 한국 대형 조선 3사에게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지나친 저가 출혈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카타르도 의도적으로 우리 조선소 간 경쟁을 붙이고 있는 가운데 그 전략에 넘어가 서로 경쟁하느라 저가에 수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국조선해양은 29일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카타르 LNG 프로젝트에서 한국조선사가 최대 80척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이날 카타르 LNG 프로젝트는 최대 120척까지 발주가 예상되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봐도 최소 60척 이상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으로 배정된 것을 제외하면 국내 조선사들의 경우 최소 40에서 60척, 최대 80척까지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앞서 중국은 카타르 정부로부터 총 16척의 LNG선 건조 계약을 따낸 바 있다. 건조 기술력 등에서 한국보다 한 수 아래였던 중국이 카타르로부터 수주를 따내자 중국이 정부의 막대한 금융 지원과 저가 수주 전략을 등에 업고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조선해양은 러시아와 중국이 합작하는 야말 프로젝트 선박 일부도 중국이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중국이 지분으로 참여하고 생산되는 LNG를 자체 도입하는 구조라서 중국 조선사의 발주가 배정될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선박 퀄리티, 특수성을 감안하면 숫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또 중국의 선가이나 압력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도 긴급하게 저가로 수주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선주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지만 타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조선소들은 중국 정부의 금융 지원이나 저가 수주를 내세워 방식으로 수주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중국의 공격적 행보가 한국 조선소들의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수주 목표량을 변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수주량이 줄긴 했지만 주력 선박인 LNG선, LPG선, 탱커는 수주량이 크게 줄지는 않았다며 시장의 충격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중국 후동중화조선이 카타르 페트롤리엄과 총 16척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선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산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LNG선은 지난 몇 년간 한국이 시장 점유율 80에서 90%를 유지하며 독식해온 시장이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올해 선박 발주가 뚝 끊어진 가운데 LNG선마저 중국에 뺏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조선업계에서는 하반기 싹쓸이 수주를 자신하며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9일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카타르 LNG 프로젝트는 최대 120척까지 발주가 예상되는데 국내 조선사들이 이 중 80척까지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지만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가 카타르 LNG 프로젝트의 나머지 물량 싹쓸이 수주를 자신하는 건 기술력 우위 때문이다. 중국 조선사들은 지난 몇 년 전부터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술력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후둥중화조선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곳인데 과거 수차례 고장과 폐선 사고를 일으켜 선주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 2018년 호주 인근 바다에서 고장으로 멈춰선 LNG선 글래드스톤호도 이조선소가 건조한 배다. 선박 인도 일정을 제때 맞추지 못한 사례도 많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후둥중화조선이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도크는 1년에 4곳이 한계라며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더 이상 소화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대부분 한국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수차례 사고를 일으키고도 이번 LNG선 계약을 따낸 것은 막강한 구매력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중국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을 줄이고 꾸준히 LNG를 늘리고 있다. 가스전을 개발해 LNG를 팔아야 하는 카타르가 최대 고객인 중국의 눈치를 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러시아 등 다른 LNG 프로젝트에서도 중국이 구매력을 앞세워 수주 물량을 따내면 한국의 독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번 계약을 포함해 중국이 꾸준히 LNG선 경험을 쌓는다면 한국과 기술력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타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국내 조선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국제 유가 급락으로 LNG 개발 프로젝트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카타르 프로젝트가 시작된 만큼 모잠비크와 러시아 LNG 프로젝트의 LNG선 발주 계획도 속속 전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LNG선은 척당 가격이 약 2억 달러에 달해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 다른 선박보다 실적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조선 빅3는 2004년에도 이후 4년간 카타르가 발주한 LNG선 53척을 싹쓸이하며 호황의 발판을 쌓았다. 올해 1분기 한국 조선사들은 36만 CGT를 수주해 151만 CGT를 수주한 중국에 뒤처져 있다. 하지만 LNG선 수주가 본격화되면 이 정도 차이는 금세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조선업계의 관측이다. 작년에도 한국 조선사들은 막판 LNG선 릴레이 수주로 역전에 성공했다. 중국 철강사들이 철강 생산을 늘리고 있어 후판 가격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점도 조선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